네, 요즘 청약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도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하고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에 대한 기대감도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또 장외 시장에까지 이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외 시장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 장외 주식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은 정규 장뿐만이 아니라 장외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장외 주식이 정말 매번 말하지만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를 말을 해야겠습니다. 사상 최고가의 공모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6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를 일반 통상적인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외주식 전문가로서 장외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바라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의 학습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일 연속 상한가를 갔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와 SK 바이오팜을 견주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 자체의 능력이 24%에 불과하는 아직도 퍼블리싱 회사입니다. 상장 후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죠. 이 공모 자금을 한 10개 정도의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엑셀 게임즈를 인수하면서 그래도 자체 게임 개발 능력이 24% 올라갔지. 그 이전에는 4사의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자,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관들의 형태입니다. 기관 수요 측에서 SK 바이오팜은 6개월 락을 겁니다. 의무 보호 확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6개월짜리 날에 전체 기관이 참여한 사람 중에 82%가 락을 걸었습니다. 이 중에 51% 가까이가 바로 6개월 락을 걸었습니다. 이거는 신주 배당을 많이 받죠. 올해 의무 보유 확약을 걸면. 그러나 카카오 게임즈는 전체 기관이 참여한 사람 중에 58%가 락을 걸고요. 이 중에 13%만 6개월짜리 의무 보유 확약을 맺었습니다. 이 차이만 보더라도 그러면 상장했을 때 첫날 물량이 차이가 있겠죠. 전체 물량의 SK 바이오팜은 한 13% 정도, 공모주를 포함해서 13% 정도가 유통 물량이었다면 이 카카오 게임즈는 첫날 23% 가까이가 유통 물량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카카오 게임즈는 이 VC들이 투자한 곳입니다. SK 바이오팜은 SK 주식회사가 100% 들고 있는 회사였죠. 그러나 카카오 게임즈는 이 VC들 여러 곳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들 물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투자 후 만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들의 포지션, 이 VC들의 상장 후 포지션이 이 상장 후 주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공모주는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수학 공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때 증권사들이 적정 주가를 낮게는 6만 원에서 높게는 11만 원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상장했을 때 27만 원까지 달려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현재 시장에서 증권사들이 예측했을 때 낮게 2만 8천 원에서 높게 3만 3천 원을 예측했습니다.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개인적으로 공모주 시장은 분위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정도 60조 가까이 이 흥행의 이 분위기는 이어갈 것인가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탈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냉정한 시각을 바라고요. 현재 일부 공모주를 못 사는 사람들이 장외 주식에 3배, 공모가 2만 4천 원에 3배 가까이 되는 7만 5천 원에 주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냉정하게 카카오 게임즈의 본질적 가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외에서 현재 오늘 7만 5천 원 가는 이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시장 카카오 게임즈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문제점도 표출을 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
1,8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단 한 주도 주식을 사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 1,8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단 한 주의 주식을 사지 못했다. 이 뜻은 이 공모주 시장 자체가 자산가, 가진 자들의 시장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공모 물량 자체가 100%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관과 예금이 60%를 가져갑니다. 이 중 20%는 우리 사회가 갖지만 때로는 80%가 예금과 기관이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받습니다. 또한 돈의 중심이죠. 돈을 많이 넣은 사람에게 공모주를 배당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단 한 주도 주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자산가들은 우리가 기간 수혜칙이 1000대 1이 넘어간 201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자산운용사 설립이라든가 자문사 설립, 사모펀드 설립이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지면서 일부 자산가들은 이미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자문사를 설립해서 기간 수혜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개가 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연기금이라든가 큰 증권사 중심이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이렇게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산가들이 이미 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게는 5천에서 6천주까지 받는다는 것이죠. 가진 자들의 리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첨제라든가 또는 일정 구간은 5천만 원 미만 또는 3천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배려하는 공모주 제도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올해 또 이번 주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딱 한 달 남았습니다. 13만 5천 원이 상단가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BTS, 이 BTS의 주가는 과연 얼마가 갈 것인가? 아직 펄세부터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증거금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58조 가까이 되는 돈들이 돌아갔는데 이 돈들은 또다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모일 확률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게 크래프톤. 과연 올해 상장 가능할 것인가입니다. 이 크래프톤이 1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크래프톤 주식 자체가 6년 전에 불과 10,000원짜리 주식이 현재 120만 원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주관사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최소한 아무리 단축한다 하더라도 4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크래프톤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사설 사이트를 대체하고 있는 삼성증권, 두나무에서 말하는 증권 플러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도 뭐 7만 5천 원의 카카오 게임즈가 거래되고 있으나 그곳에 보면 10만 원, 13만 원 가격에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을 살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에 제한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증권 플러스도 최소한의 뭐 20%, 30% 안에서 움직이기가 만들었는데 매도 가격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피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살 때는 여러 곳의 사이트를 비교해서 적정 주가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모주 이전에 장외주식에 투자해라. 이 말이 오늘 핵심입니다. 실은 카카오 게임즈 1년 반 전에 10,000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요. 10,000원짜리 주식을 수없이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카카오 게임즈는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지 않습니다. 꼭 닥치고 왔을 때 주식을 사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것은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죠.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심리인데 그런다면 지금 공모주 시장이 때리는 것도 위험하다고 보겠습니다. 7만 5천 원에 시장에서 산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장외주식의 성공법은 바로 최소 1년 전에 사는 겁니다. 공모시장 하기 전에 1년 전에 구입을 해서 1년짜리 저축 상품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10년짜리 들든가. 이 장외주식은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성 투자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만 5천에 산 사람들은 카카오 게임즈가 첫날 따상을 가서 62,400원 이튿날 갔을 때 이익의 구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급하게 사지 말고 정확히 1년 정도 앞서서 장애주를 구입하는 형태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에 상장 예정될 종목들 공모주주나 이 주식을 한번 사보자. 이런 주식을 한번 추천해 보았습니다. 카카오 형제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연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 직원들에게 액면가 500원의 전체 직원들의 스톡옵션을 지급했습니다. 이 신흥부자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이재용이라든가 삼성, 세습부자들의 형태는 보면 우리가 신문지상을 봅니다. 임원들이 스톡옵션 얼마를 받았다, 급여를 얼마나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신흥부자는 다릅니다. 카카오뱅크에 파견 나온 직원, 계약직 직원 이들에게도 스톡옵션을 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신흥부자들이.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 이번에 멤버들에게 거의 92억이 되는 주식들을 증여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신흥부자들이 갖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자도 존경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근접해 있는 카카오뱅크 상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카카오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우리가 카카오 모빌리티 잘 모르죠? 카카오 택시를 카카오 모빌리티로 합니다. 이 주식도 2021년도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1년 전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서서히 꾸준히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 관련주입니다. LG CNS, AI 빅데이터 국내 1위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은 10개 종목에서 모든 종목은 갈라집니다. 이 10개만 하여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기타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나무 가지를 보고 나무 몽통으로 가는 겁니다. 이 정도 한 10개에서 12개 종목만 해도 장애주식 성공할 수 있는데 너무 듣보자, 알지도 못하는 주식들을 하는 사람들이 걱정될 뿐입니다. 그다음에 현대, MN소프트, 아니겠습니까? 정밀지도, 무인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회사들, 현대 엔지니어링, 정의선의 후계구도 관련 주식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2020년 크래프톤, 현재 이 게임 주식인데 1분기에 이미 상반기에 넥슨 다음으로 NC를 제쳤습니다. 5천억이 넘어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입니다. 올해 한 1조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바디프렌드가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상장을 간다고 보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자산이 좋은 회사입니다. 또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죠. 의자만 파는 게 아니라 침대도 팔고 있죠. 이런 회사들을 여러 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장회사, 장애주식은 똘똘한 놈 한 10개 정도만 잡고 저축하는 개념으로 가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장애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